안녕하세요. 예, 행정쟁송법 가르치는 김기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한 건 없고요. 강의 계획서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소개가 나와 있고요. 저는 행정쟁송법 강의한 지는 12년 됐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강의를 해서 12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 질문 전용 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아요. 전화는 받지 않고 요즘은 그 2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2기 강의 중간에 질문 통화 시간을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돼요. 이 전화기로. 평상시에는 받지 않고요. 정해드린 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늦어도 3일 안에는 답해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과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의 한 부분입니다. 행정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뭐냐면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어디 가서 찾으시면 되냐면 법제처 가서 찾으시면 돼요. 법제처 가셔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법령 검색이라고 해서 행정법 이렇게 치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치면 나와요. 근데 민법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행정법은 치면 나오지 않느냐 하면, 행정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행정을 하는 주체가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 갑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국민 있죠? 우리 같은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을 할 때 이걸 규제하는 법을,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법을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공무원들이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규율하는 법이 다 행정법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은 뭐냐면 이 행정법 전부가 아니라 행정 주체가, 특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 우리에게 일정한 행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침해받았을 때 행정 주체를 상대로 내가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 또는 심판을 하는 것, 이걸 규율하는 법을, 소송을 하는 것을 행정소송법, 심판을 하는 것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는 행정법 다가 아니라 행정법 안에서 심판법하고 소송법을 배우는 것을 행정쟁송법이라고 한다. 범위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법전이 필요합니다. 법전이. 이 법전은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필요하시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법전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용 법전입니다. 시험장용. 가끔씩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핸드폰을 보실 수가 없어요. 시험장용 법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늘 법전을 책처럼 무겁더라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규율하는 법이 행정쟁송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동차반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동차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다 동차반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설명 잘 해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1년 먼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기입니다. 2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동차반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연기 1기를 써놨느냐. 자, 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핵심 정리로 행정쟁송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강의. 이게 기본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강의. 즉 연기일 때는 뭘 하느냐 하면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을. 그럼 다음 1기. 1기 때는 기본 이론도 정리하지만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강의예요.
자, 그러면 연기 때는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1기 때는 기출 문제와 기본 이론을 다시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2기 때는 집중적인 사례 풀이와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기 때 핵심은 모의고사 풀이에요. 아시겠죠?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동차반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은 이거였어요. 연기, 1기, 2기를 합친, 어떻게 보면 믹스된 강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성반이죠.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도 하고 기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나 사례 문제도 푸는 그런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저의 동차반 강좌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교재고 교재도 요거예요. 핸드북입니다. 이 강의 교재는 지금 2기에서 쓰는 강의 교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기에서 쓰는 강의 교재를 그대로 동차반에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 교재인 교과서로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컴팩트한 강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교재도 이걸로 잡았어요. 다른 선생님도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강의 교재, 그럼 이 강의 교재를 제가 왜 넣었냐? 이 강의 교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본 이론과 두 번째는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 테마별로 중요한 기출 문제가 각각 최신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그거를 다 풀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도 하고 기출 문제도 모조리 다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강의 일정 다음에 보시면 강의 교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한 것.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서 만약에 올해 시험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내년까지 계속 가면 됩니다. 사실 이 책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시험 보는 학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 책이. 아시겠죠? 들리는 소문에 거의 행정쟁소법 시험 볼 때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 책을 들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장전판을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사실입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가 답안 쓰기 연습 과제예요. 그 과제를 제가 내드립니다. 매일.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려요. 아시겠죠? 요거는 모의고사하고 또 다릅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저의 모든 강좌에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드리는데 숙제를 안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숙제를 다 했다는 걸 전제로 강의를 합니다. 꼭 숙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전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핵심 정리 체크. 이게 바로 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요 책으로 합니다. 요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체크죠. 요거는 1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 안에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본 이론 딱 되어 있고 그 뒤에 기출 문제 해설 딱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써보는 거죠.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그래서 격일로 30점 모의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격일로 30점. 물론 채점해 드리고 그중에서 최고 답안 제가 뽑고요. 그 다음에 최고 답안에서 강평을 해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최고 답안 강평이라고 해서 최고 답안이지만 이건 좋고 이건 좋지 않다. 아시겠죠? 그거 강평을 해드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1기, 2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강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물론 저도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도 빨라지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그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답안 쓰기 연습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이건 매일매일 내드릴 건데요. 첫날부터 내드리진 않아요. 복습입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3회차부터 내드릴 거예요. 3회차부터. 시험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시험은 시험 보시는 날짜가 나와 있죠. 3, 5, 6, 8,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날은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상관없이
집에서 혼자 쓰기 연습을 할 만한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거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써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최고답은 제가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답은 강평도 해드릴 거고, 채점하신 분이 채점평도 써드릴 겁니다. 채점평, 강평도 해드려요. 아시겠죠? 채점평, 그러니까 채점평을 쓰신 분의 강평을 해드린다고요. 이 채점평은 맞다, 이 채점평은 틀렸다. 채점하신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정된 시간에 이 많은 걸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강의 준비의 1번입니다. 자, 수강 전입니다. 예. 이거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타 학원입니다. 타 학원. 제가 중간에 학원을 옮겨가지고 죄송하게 됐는데요. 수강 전에 요거 1번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1번 보이시죠? 수강 전에 1번입니다. 수강하신 이후에는 2번이에요. 2번 꼭 들으셔야 됩니다. 2번에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수강 전에는 1번, 수강 이후에는 2번입니다. 아시겠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나중에 질문하셔가지고 이 시험 직전에 와서 선생님 저 안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수강 전에 반드시 1번을 들으셔야 됩니다. 2번은 수강 후에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같이 들으시는 것보다 수강 후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복습입니다. 미리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 복습만 충실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실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책 사셔가지고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하얀 백지장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려드려요. 아시겠죠? 저를 믿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건 뭐지? 난생 처음 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정리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